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급식 지원 범위를 논의하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오늘 경남도청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경남교육청과의 6차 실무 협의 이후 시장군수협의회를 열어 지원 범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오늘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모일지 관심입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전체 식품비의 50%인 622억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주관하는 4.13 총선 창원 성산 선거구에 진보 후보 단일화 경선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닷새 동안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과 손석형 전 경남도 의원 등 2명을 대상으로 민노총 조합원 2만 3천여 명의 직접 투표를 진행합니다. 민노총은 조합원 투표 결과를 토대로 오는 24일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민노총은 노동자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창원 성산을 이번 4.13 총선의 전략지로 선택했습니다. 영화 암살로 재조명된 약산 김원봉 선생의 고향인 밀양에 항일운동을 기념하는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선조들의 항일 활동을 되새기는 역사교육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구, 김원봉 둘이 합작을 해서 경성에서 암살 작전을 벌인다. 대한독립 만세 해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약산 김원봉 선생 등 밀양 지역 독립운동가를 기념하는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김원봉 선생과 의열단의 항일운동을 그린 벽화와 경남 최초의 만세운동인 3.13 운동을 상징하는 태극기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하며 학생들은 고향의 독립운동가와 항일 역사를 배워나갑니다. 이 길을 걸어 다니면서 이 벽화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고 밀양이 이제 이 독립운동가들이 엄청 많이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암살의 흥행으로 김원봉 선생의 고향인 밀양과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들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경남 최초의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석정 윤세주 선생 등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는 모두 69명. 김원봉 선생님 생가와 3.13 만세운동을 주도하신 윤세주 열사님의 생가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노인들은 동양의 독립운동가들이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서봉 씨 같은 사람은 폭탄 사건에 인류되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밀양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밀양시는 김원봉 생가터를 중심으로 의열단 기념관과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밀양을 독립운동의 본산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명절이 한참 지났지만 아직까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팔다리가 아파도 생활이 가능하지만 허리가 아프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척추건강관리와 치료법을 강성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63살 이영주 씨는 최근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주저앉을 정도로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요추 신경 통로가 좁아진 척추관 협착증.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막 마비처럼 와가지고 이 뒤꿈치 여기가 그 무릎 뒤에 그 땡기가 갑자기 쓰러졌다니까요. 그럼 하나도 못 걷고.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4, 5번 요추를 중심으로 마비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인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최대 5배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바른 자세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뼈와 인대,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이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함께 이 같은 동작을 10초씩 3번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허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약물 투여나 신경차단술 같은 간단한 시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심할 경우 척추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신경이 눌리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이제 약물 치료도 하고 주사도 맞아보고 하는데 그런 가장 기초적인 치료 효과가 없으면은 척추에 바로 치료를. 골프나 테니스, 탁구처럼 허리를 회전하는 운동은 가급적 삼가고 거꾸로 매달리는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진주시의 고등학생들이 시모노세키시를 방문해 문화교류 행사를 했다는 소식 등을 시민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고등학교에 반가운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경남 진주고등학교 2학년 학생 20명이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 찾은 것입니다. 두 학교는 10년째 자매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시모노세키 고등학교 교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진주고 학생들은 양국 국제 교류가 원활해졌으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일 양국 학생들은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를 사용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식사는 7가지 나물이 들어간 밥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되게 좋았는데요. 한국어를 되게 잘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한국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実際に声を聞いてそれを聞き取って自分も相手が聞き取れるように喋らないといけないのでちょっといい経験だったなと思います。 일본의 대학 입시 시험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야마구치현에서는 고사장 9곳에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올해 야마구치현에서는 지난해보다 37명이 늘어난 5,161명이 응시했습니다. 야마구치 대학 요시다 캠퍼스 정문에는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후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고사장에서는 수험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시험을 기다리는 모습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集中して体調を整えて落ち着いてやりたいと思います。教師になりたいなと思ってるんで夢が叶えられるようにしっかり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 시험 첫날에는 지리, 역사, 외국어가, 이틀째에는 이과 과목과 수학이 치러졌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한낮 기온 10도가량 내려가겠는데요.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고 내륙에는 눈이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최고 3cm가량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추위 오래가지는 못하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고 우수절기인 금요일에는 창원의 낮 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최저기온은 사흘 만에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창녕과 의령 영하 4도, 창원은 영하 3도로 출발해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거제 3도, 김해는 4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거창과 함양의 경우 밤부터 눈이 지나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최고 1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성군은 SNS를 활용해 다양하고 생생한 군 소식을 전할 공룡나라 SNS 기자단을 모레까지 모집합니다. 함안군이 2년 연속으로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의령군이 8개월 미만 영유아 선택 예방 접종비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청군이 국내외 단체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 기준이 국내외 내륙공항 8곳과 해안공항 4곳의 사례를 참고해 이달 말에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입지 기준을 정하는 데 참고 사례로 제시된 12개 공항 가운데 내륙 입지형 공항은 브란덴부르크, 서부 시드니 등 8곳이고 해안 입지형은 인천, 간사이 등 4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지 선정 용역팀은 밀양과 가덕도 등 다수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부적합 후보지를 탈락시킨 다음 자체 입지 평가 기준으로 오는 6월 최적 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